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등이 좀 거의 기술적 반등에 그쳤던 것 같아요. 결국 다시 하락했는데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스냅이라는 주식이 주가를 크게 이제 갉아먹은 하루였죠. 특히 기술주들을 크게 끌어내렸고요. 반면에 3대 지수 오늘 더 다시 한번 특히 S&P 500도 간당간당했지만 막판에 좀 약간은 반등을 시도하면서 낙폭 좀 줄였고요. 실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또 결정적으로 또 플러스까지 좀 반전하는 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하튼 다우지수는 0.15% 상승했고요. S&P는 0.8%, 나스닥은 2%가 넘게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에 어떤 등락이 또 한 번 이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제 주초 대비 보는 다우지수 S&P 500은 조금이라도 지금 플러스가 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반반이었습니다. 필수 소비재,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개인 투자가들, 뭐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네네. 쪽이 되겠고 한편에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좀 느낌으로 보더라도 뭔가 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 쪽은 좀 5개 섹터는 올랐고요.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이미 소비재, 기술주 이런 것들은 오늘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지금 2.73%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의 최근의 어떤 금리 하락은 무슨 경기라든가 인플레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팔고 조금이라도 지금 채권을 사자 이런 쪽에 몰리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역으로 이제 금리 채권 값이 올라가는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채권에 좀 몰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배당주를 사거나 자사주 관련된 주를 사거나 하여튼 그런 쪽이 하나의 일련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건 우리 쪽에 좀 마음에 받지는 않지만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금 추세를 좀 형성하고 있는 건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약보합으로 내렸고요. 반면에 이제 금값은 보합권에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의 달러 값이요. 지난주 초 대비는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보신 분 계시겠지만 달러 엔더 130엔 넘어서 물론 지금도 150엔 갈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지만 126엔 정도로 좀 내려온 으로 갔고요.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1,250원, 60원 정도로 네네. 제가 어저께 봤거든요. 그 정도 조금은 좀 약간은 좀 안정되는 모습.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시장에 가장 큰 악영향은 바로 스냅이 제공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맞습니다. 이 스냅은 이제 어저께 장 끝나고 나서 시간의 상황부터 좀 전해드리긴 했었지만 결국은 회사 측에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좀 어렵다, 막 경기도 어렵고 그러면서 올해 매출 이익 맞추기 쉽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하나 일련의 흐름인데요.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지금 사람의 어떤 고용 이런 거를 약간 줄이거나 슬로우하거나 고용을 좀 중지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상상 이상으로 미국에 이제 그 소위 잘 나가던 기업들이 상상 이상으로 소위 베니핏을 많이 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긴 없지만 그런 것들이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아마존도 지금 소위 웨어하우스들이죠. 거기 이제 물건 집하고 하는 쪽에 사람이 많다는 얘기했고요. 월마트도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에서 페이스북도 지금 고용을 중지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좀 몇 명 안 돼 있지만 네, 넷플릭스도 인적 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일련에 흐르면서 스냅도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하튼 스냅은 결과적으로 43%나 폭락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거의 주가는 반토막이 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메타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이죠. 7.6%가 떨어졌고요. 핀터레스트도 23.6%가 떨어졌습니다. 트위터는 뭐 이런 건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트위터도 5% 떨어졌고요. 알파벳도 4.9% 떨어졌습니다. 어찌됐건 유튜브라든가 검색 시장, 디지털 광고 시장 1위는 누가 보다 알파벳, 2위가 메타 플랫폼, 3위가 아마존인데요. 여하튼 아마존도 오늘 3.2% 떨어졌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만한 것 중에 2개가 있습니다. 베스트바이가 있었는데 베스트바이도 약간의 우려가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체 수치가 좋았냐? 수치 좋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동일 점포 매출의 하락폭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거나 그렇지만 주당이익이나 매출도 생각보다 주당이익은 약간 줄어들었고요. 매출도 조금 늘어났지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실적 가이던스도 좀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좀 반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을 상당히 줄여놓으면서
끝났고요. 한때 이제 젊은 10대에서 인기가 많았던 거 우리나라에 일부 매장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에 매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에버크랜비 앤 피치가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역시 뭐 운송 비용 이런 것들에 안 좋게 얘기하면서요. 무려 28%나 넘게 오늘 급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원래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많이 봤어도 스냅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인데 스냅이라는 기업이 거의 뭐 거대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하락까지 만든 거 보니까 굉장히 스냅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은데 스냅의 그런 어떤 이 상황 안 좋은 게 비단 그냥 디지털 광고뿐만 아니라 틱톡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이거 틱톡을 몇 번 말씀드렸고요. 지난 분기 실적할 때도 이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틱톡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틱톡은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딱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애들이나 하는 거다.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네. 맞죠. 애들이 절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하는 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4장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12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12세, 아주 애들도 있지만 소위 MZ세대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 소셜미디어의 사용 추이가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회사죠. 그다음에 틱톡, 핀터레스트, 트위터, 스냅챗, 링크드인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 파란색이 2020년, 그다음이 2021년, 세 번째가 2020년인데요. 페이스북은 2020년 대비 좀 줄어들어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압도적으로 성장성이 높아나는 것이 틱톡이 되겠습니다. 핀터레스트 작년보다 떨어졌죠. 트위터는 여전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스냅은 2년 연속으로 크게 줄어들었죠. 이게 바로 12세부터 34세입니다. 다음은 이제 10 이상 전체 인구를 보겠는데요. 전체 인구는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 페이스북 나이 든 사람만 한다고 또 얘기도 하는데 여기 딱 보시더라도 페이스북은 이제 60% 이상이 페이스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 인구죠. 애들 빼놓고 12세 이상 전체니까. 그건 여전히 페이스북이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틱톡이 지금 거의 한 30% 중반까지 올라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 지나면 아마 틱톡이 인스타그램을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핀터레스트 재미없죠. 트위터 그저 그렇죠. 스냅챗 역시 3년 연속 계속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인데요.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합해서 한 23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15억, 16억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려니 할 텐데요. 네. 이 마지막 한 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거는 그 연간 대비요. 전년 동기 대비 소위 광고 여러분들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틱톡이면 틱톡 그리고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같이 할 텐데요. 트위터면 트위터, 핀터레스트에 소위 광고 관리자 화면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광고 관리자 화면을 왜 들어가겠습니까? 광고 관리자라는 건 누가 하냐면 광고 주나 이런 사람들이 참고를 하고 거기서 광고를 내려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 봤더니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조금 늘었죠. 링크드인 보이지도 않죠. 트위터 조금 늘었지만 핀터레스트랑 스냅은 마이너스로 갔죠. 네. 광고할 사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줄어드는 거고 틱톡 보십시오. 200%가 늘어났죠. 아하. 여기에 일단 답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이 얘기뿐만 아니라 어저께도 스냅도 얘기했지만 소위 플랫폼 내가 소위 그 큰 플랫폼 업자들의 플랫폼 사업자들의 소위 프라이버시에 대한 조정. 네네. 그러면서 작년에 소위 iOS가 바뀌면서 애플에 대해서 앱 새로 깔거나 오래간만에 하신 분이면 내 정보 누출을 제공하겠냐 안 하겠냐 할 때 대부분 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녹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미없던 건데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지금 저게 무슨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네네. 왜 누르냐 그렇게 왜 나오냐는 건데 그거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은 그게 아직 안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쓰는 분 그걸 물어보는 게 아직 그게 제대로 없거든요. 그게 내년에 시행됩니다. 내년. 그럼 내년에 시행되면 지금 페이스북이건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SNS 기업이 쉽지 않은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마크 저커버그가 당장 돈이 안 되고 전체 매출에서 소위 메타버스가 2%밖에 차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전체에서. 네네. 그렇지만 이름을 메타 플랫폼 바꾼 거는 먼 훗날을 보는 거죠. 네. 지금 SNS는 한마디로 첩첩산중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 워낙 뭐 하루 잠깐 반등하고 다시 한번 또 깊은 조정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연 지금 월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대표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이 한번 또 오늘 트위터로 날렸는데요. 트위터의 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연준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연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쉽게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꺼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를 하느냐.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연준이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설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스스로 반응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정책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야지 주식시장이 살아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뭐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하나 더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S&P 500 주가가 현재 주가가 16.5배, 6배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그림인데요. 12개월 실적 예상 실적 기준 PR과 그거에 대한 빨간 선은 그냥 200일 이동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이동평균이 빨간 선인데요. 파란 선인데요. 파란 선이 지금 이동평균 대비 지금 한 3%포인트 좀 아래로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평균은 이제 20배인데 지금 16.5배, 6배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임식은 분명한 것은 뭐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주시장은 저평가라고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싼 건 사실이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시장을 저희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사실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야, 이렇게 어려우니까 방어주 사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성장주가 다시 돌아올 때에 대비해서 성장주를 또 골라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성장주에 대한 좀 투자 기준을 좀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성장주를 투자해야 된다. 네, 성장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분류할 때 보면 빅테크가 있는 네네. 거죠. 빅테크랑 소위 슈퍼 고성장으로 지금 말을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빅테크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슈퍼 고성장주는 이제 성장만 갈구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ARK 인베스트에서 하는 것들. ARK 인베스트 ETF에 속해 있는 것들이 한 70% 이상이 적자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건 지금도 적자였고 2년 전에 핫할 때도 적자였거든요. 다만 그런 시기적 특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은요. 과거 유틸리티 효과와 같이 지금 현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2천억 달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금이 많은 거대 플랫폼 기업화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은 배당과 더 많은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안전한 거죠. 상대적으로 주가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됐건 간에. 반면에 슈퍼 고성장주는 닷컴 버블 이후에 하락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경기가 사이클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그 이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또 약간 다르게 평가하면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뭔가 다른 훗날을 위해서 뭔가 좀 조직을 바꾸고 어떤 기업의 어떤 비전을 바꾸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가 되겠고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것들이 그러기 위해서 뭐 인적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구조 조정을 한다거나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되겠고요. 반면에 그렇지는 않더라도요. 이익은 나고 있는 회사라고 분명 좁혀야 되겠는데요.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업의 어떤 경영의 정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기업들을 여기 지적한 것은 서비스나우나 워크데이, 퀄리스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좀 시장의 변화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돈도 벌고 있는 기업이다. 많건 적건 간에. 이런 기업을 좀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요즘 나스닥도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때 그 나스닥의 3배짜리 레버리지 ETF 사면은 돈 크게 벌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그럴 수 있죠. 그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버실 수 있지만 그림 하나만 먼저 보시면 특히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모아가는 거는 3배짜리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각자 그림 하나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한번 빠진 주가가 30% 떨어지고 10% 떨어진 주식이 회복하기에는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 수학으로 바로 떨어지는 그림인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10% 떨어지면 11%가 상식적으로 올라가야지 본전이 맞아요.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가 떨어지면 100%가 올라가야 됩니다.
70%가 떨어지면 무려 233%나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진 것들은 너무 적극적으로 물타기 하지 마시고 좀 때를 기다리시라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